해주실 거냐면 쓰리참으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자, 쓰리참이 뭘까요? 쓰리참. 자, 참만남, 참자,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쓰리참으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우리 정동문 교수님 같은 경우는 NLP와 최면의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동문 교수님 모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문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정동문! 하이! 정동문! 하이! 정동문! 하이!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 일찍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NLP 체면 치료 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정동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스타트를 그렇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런 아침에 여러분들 멀리서 오신다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많이 좋은 에너지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들뜨고 또 책임감의 무게도 아주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미국 오클랜드 대학의 이제 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또 NLP체면 대학의 또 지도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 송내역에 정동문 통합변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NLP체면 치료 및 또 이제 NLP체면 치료 전문가 과정을 이제 제가 양성하면서 교육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강의하는 데는 또 많아요. 군포, 동탄,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제가 돌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 참만남, 참사랑, 참자 이 쓰리참에 대한 내용이겠는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을 전체로 치면 한 540시간 정도 되거든요. 자격증 과정은 한 540시간이 되는데 그 540시간에 오늘 1시간을 핵심적으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참만남 심리가죠. 참만남 심리가족. 참사랑. 참자아. 자, 심리가족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법적인 가족은 다 있잖아요. 근데 심리가족이라는 이름 아마 처음 들어보셨죠? 혹시 이전에 심리가족 이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없죠? 우리 조현정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강의 듣는 분이니까 가능하겠고. 자, 우리에게 두 개의 가족이 필요해요. 두 개의 가족. 하나는 이제 법적인 가족. 이제 법적인 가족은 어떤 책임, 의무,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가장이거나 어떤 부모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가족이죠. 법적인 가족이고, 그다음에 심리 가족은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두 개의 가족. 그럼 왜 심리 가족이 필요하냐? 자, 왜 심리 가족이 필요하냐? 자, 우리는 법적인 가족만 가지고는 심리적인 에너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자, 법적인 가족은 뭐 어떤 기대 심리라든지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이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에너지를 제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가족은 왜 필요하냐면 인간은 사랑받아야만 제대로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은 사랑받아야만 쓰이죠. 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체의 새끼밥을 먹어야 되죠. 네, 신체 새끼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끼밥만 먹는다고 해서 사회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뭐 또 어떤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저처럼 또 교육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는 뭐냐면은 심리적인 에너지인데 이 심리적인 에너지는 새끼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꽃은 물을 주어야 살지만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자, 꽃은 물을 주어야 살 수 있지만 인간은 사랑받아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에너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는 뭐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또는 뭐 우리가 자랄 때는 친구로부터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근데 어른이 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른이 된 이후에 사랑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혹시 나를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내가 뭐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나 혹시? 네.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좋은 모습을 사랑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호곤 한의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가 돼버리면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다 이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의 최악의 모습, 최악의 모습. 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사랑해주는 이 최악의 모습을 사랑받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사고 한번 쳐보십시오. 뭐, 예, 정말 도둑질하거나 뭐 범죄자가 되거나 그러면 뭐 그대로 사회 좀 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인간은 이렇게 이제 최악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심리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심리적 에너지는 또 다른 말로 이제 심리적 산소라고 해요. 산소. 여러분들 콧수문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빠져서 숨을 못 쉬면 숨을 못 쉴 때 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활동을 하는 게 힘들죠? 물에 빠져 있는데 물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야, 이 좋은 보험 있는데 한번 가입해 주십시오. 뭐 좋은 부동산 있는데 한번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할 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난 숨을 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사랑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왼쪽 가슴에는 어떤 이름표가 있냐면요. 자, 저는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이름표가 있어. 한번 따라 이제 외쳐보겠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어요. 저는 사랑받고 싶어요. 저는 이해받고 싶어요. 저는 이해받고 싶어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제 편이 되어 주세요. 제 편이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내 편, 이 내 편, 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숨을 쉴 수 있는 이 심리적 산소가 제공이 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먹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뭐 하면 눈치를 보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새끼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심리 가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화가 가려면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지감, 시작. 지지감, 해소감, 해소감, 통제감. 통제감. 이 세 가지가 주어질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즉 성공, 행복, 또는 뭐 부와 건강 뭐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지지감을 느낄 수 있어. 지지감. 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야. 어릴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그 부모가 있을 때, 나한테 엄마가 있어, 뭐 아빠가 있어, 내 편을 들어주는 삼촌이 있어. 이럴 때 이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그럼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얻어맞고 오더라도 우리 엄마한테 일러 바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너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든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른도 이제 누가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이 지지감을 느낄 수 있다. 자, 이 지지감 속에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와. 해소. 자, 마음을 해소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이야기를 틀어놓고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엉어리 뭐 더 나아가서 이제 한이죠. 한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해소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소가 되면 비로소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감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지지감이나 해소감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통제감이라는 건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어떻게 통제할 수도 있는데 이 지지감이나 해소감 잘 안 되더라 이 말. 지지감, 해소감은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 바로 이제 이 천만남 심리가족. 자, 이 천만남 심리가족과 같은 내 편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지지감을 느끼고 해소감을 느낄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천만남 심리가족은 뭐냐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시작.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자,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자, 공감적 이해. 시작. 공감적 이해. 공감적 경청 촉진적인 분위기. 공감적 정청 촉진적인 분위기. 자, 세 번째, 자, 일치성. 일치성. 내면과 외면의 일치. 내면과 외면의 일치. 진정성. 진정.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런 어떤 무조건적인 존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아침에도 이건 어김없이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자, 평가하지 말자. 시작. 평가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판단하지 말자. 자,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자, 이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을 쌌을 때 우리 엄마가 야, 기저귀에 똥 쌌구나. 오줌 쌌구나.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엄마가 저기 기저귀 똥 쌌다고 야, 기저귀에 왜 똥 쌌어? 너 한 대 맞아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실수를 좀 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창피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사람은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자. 이제 공감적 이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떤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당신 편이에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 하든지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어떤 이야기라도 저한테 해주세요. 이제 이런 느낌들을 이제 전달하는 게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내 안경을 벗고 상대방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공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누군가 공감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심리적 산소를 제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그 상태, 호수물에 빠져 있는 사람 숨을 쉴 수 있는 그 상태처럼 산소를 제공받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면증, 뭐 대인공포증 이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바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한 마음,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대인공포증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정말 공감하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 편안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분씩 한번 마주보겠습니다. 마주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시작.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든지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든지 해주세요. 자,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콩. 자, 그럼 이 공감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부드러운 눈빛이 자, 원활한 표정, 즉각적인 반응, 이 세 가지를 이제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눈빛을 바라봐 주시고 원활한 표정과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 말로 하는 것은 7%밖에 안 됩니다. 내 눈빛이나 표정이나 어떤 몸 동작이나 목소리나 이런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93%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몸으로. 자, 몸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일치성, 진정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누군가한테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있고 이미지 관리를 하고 포장을 한 모습이 있거든요. 자, 포장을 한 모습은 뭐냐면 뭐 인척하는 거죠. 특히 잘난 척하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 척, 힘이 들지만 힘들지 않는 척, 돈이 없지만 돈이 있는 척,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가아, 이른바 포장을 하는 모습인데, 이 포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이른바 이제 가두어 버리는 거지. 이게 마음을 가두어 버린다. 자, 진정한 나의 모습이 가야에서 이렇게 이제 가두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어떤 상태가 되죠? 썩어버리죠. 자, 마음을 가둬버리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썩어버리는 겁니다. 마음도.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한테 나를 있는 그대로 100% 이야기를 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 후련해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계속 감추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죽고 싶고 이렇게 이제 우울증 모드로 가는 겁니다. 우울증 모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모든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 100% 수용, 존중,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는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 정말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죠. 헬렌 켈러는 어떻게 해서 위대해졌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분은 원래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헬렌 켈러를 위대하게 만든 한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누구예요? 자, 앤 슬리반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앤 슬리반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단점이나 문제나 부족한 점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웅덩이에 물이 흐르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흘러서 깨끗해지는 이 상태가 될 때 그때 이제 온전한 쪽으로 쭉 흘러가더라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앤 슬리반과 같은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에게 앤 슬리반이 있어. 자, 나에게 앤 슬리반이 있어.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와, 두 분 손 들으셨어요. 두 분, 야, 대단한데? 박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앤 슬리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 저는 당신에게 앤 슬리반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앤 슬리반한테는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열면 돼요. 아, 그냥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자, 그러면서 자,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주고 이렇게 진아와 진아의 소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앤 슬리반이 될 수 있다. 자, 앤 슬리반과 같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심리적 상처를 제공받는 겁니다. 심리적 상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화병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병이 왜 생기는가? 글자가 좀 안 보이는데 이제 분노, 그 다음에 슬픔, 뭐 불안, 억울함, 애정, 결핍, 욕구, 좌절 뭐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뭐 화가 나면 화도 좀 내고요, 뭐 울고 싶을 때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자랐다면은 굳이 뭐 화병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어. 아버지가 막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또 엄마도 너무너무 까다로워. 막 잔소리하고 막 완벽주의 성향으로 막 실수하면 되게 뭐라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아기가 어떻게 되죠? 아기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표현을 못하면은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쌓이겠죠. 계속 이렇게 쌓여.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욕구가 자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욕구 자질. 욕구가 자질이 되면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엉어리가 되는 거죠. 엉어리는 다른 말로 이제 한이 되는 거예요. 한. 이 한이 이제 화병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은 뭐 불안 증세, 우울 증세, 망상 증세, 뭐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는 심장병, 위장병, 두통, 관절염, 요통, 불면증, 혈압, 당뇨 이런 이제 다양한 병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른바 이제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표현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제 썩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목사님의 자녀, 이 교사의 자녀들이 우울증이나 대인공포증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 목사님의 자녀는 훌륭해야 되죠. 교사의 자녀는 훌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이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엄격하고 또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이게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지만 부모 앞에서는 뭔가를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막 눈치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요, 뭐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도예지에서 이제 장사를 한다든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제 이런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의외로 성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나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무섭거나 너무너무 엄격해서 표현을 잘 못했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좀 착한 아이였다.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착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지금부터는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음껏 울고 웃고 소리 질러라. 시작. 마음껏 울고 웃고 소리 질러라. 자, 첫 만남의 환경에서 속 시원히 이야기하라. 시작. 첫 만남의 환경에서 속 시원히 이야기하라. 체면과 에너지를 이용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 체면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 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제가 구호를 만들어놨는데 좀 웃기죠.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랄 발광 오도 방지역. 시작. 지랄 발광 오도 방지역. 5%만 망가지면 인생이 즐겁다. 5%만 망가지면 인생이 즐겁다.
자, 이제 착한 그 아이로 자란 사람들 보면은 어른이 되어도 착한 행동을 해요. 어른이 되어도 항상 뭐 실수 안 하고 뭐 완벽하게 뭐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희라의 발광을 해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좀 오도 반겨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소리 지르기를 하십니다. 크게 소리 지르기를 하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목소리라는 아주 좋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그다음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자, 호흡을 길게 하는 것, 자, 몸 동작을 좀 오버액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웃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에, 이, 오, 우 웃으면 한번 웃어볼 텐데, 자, 웃을 때는 어떻게 넣냐면, 자, 크게 웃는다. 시작. 크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온몸으로 웃는다. 온몸으로 웃는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크게 길게 웃기 위해서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웃음만 하는데 재미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발을 한번 보여볼게요. 자, 소백감 소리. 자, 머리 감는 거 둘이 마주보세요. 자, 누가 저기 많이 지랄 발광하는 사람. 여러분들 옛날에 돌아이라는 얘가 보셨어요? 돌아이라고 있었어. 돌아이. 전영록이가 저기 저희들 얘기한테 돌아이 아시죠? 돌아이 하면 돼 보는 겁니다. 돌아이. 자, 돌아이가 된다. 시작. 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누가 돌아이가 잘 되는지 마주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하하 웃음 시작. 자, 가장 또라이가 잘 됐다 하시는 거죠. 오케이. 자, 박수 보내주시고. 자, 이렇게 웃는 게 그 해소감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얌전하고 실수하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관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웃음이 소리, 발성과 같은 연결되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자,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 자,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시작.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활성 웃음을 위해 같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너무 좀 더 올라갔죠?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제 5단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단계 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씨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시작. 말씨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성격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성격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아이고 힘들어. 어지러워요? 네. 어지러운 분 한번 손 들어. 어지러운 분은 지금 저기 호흡이 짧은 거예요. 호흡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짧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 두뇌의 산소를 이제 웃음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소모를 시키는 거예요. 산소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복식 호흡을 통해서 호흡 양을 좀 늘려야 된다. 자, 어떻습니까? 좀 해보니까. 소유합니다. 막 마음이 막 업되죠. 근데 제가 운명의 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산에 가든지 뭐 차를 운전할 때든지 혼자서 이제 그게 외치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운명의 찬. 자, 암기하면서 한번 따라서 그게 외치고 고음으로. 자, 운명아 길을 비켜라. 운명아 길을 비켜라. 자, 외웠죠? 운명아 길을 비켜라. 자, 신념의 남자는 신념의 사나이, 여자는 신념의 여성이에요. 자,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아가신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훌륭하다.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자, 무슨 아예 웃음 시작. 자, 이 운명의 찬 하나 이제 1분이면 돼. 1분만 하면 되는데 1분 동안에 마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체와 감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신체와 감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활용하면은 감정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이제 이 운명의 찬을 큰 소리로 외치고 마지막에 아예 이 오우 웃음으로 한번 웃어봐라. 그러면은 빠르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마음의 엉어리 하늘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문을 낭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긍정문 낭독. 지금 제가 카톡에 글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1% 들어가 있죠? 네. 자,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1% 이제 올려드릴게 기다려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1% 아침 카톡방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마음 면역 강화를 위한 행동 습관이라는 걸 올렸어요.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긍정 자기 암시문이 있어요. 긍정 자기 암시문 보셨나요? 네. 이걸 한번 눌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자, 들어갔습니까? 네. 자, 제가 한 문장, 여러분들이 한 문장 번갈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결단, 공은 여기서 멈춘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대하여 전체적인 책임을 책임진다. 나는 지혜의 시작이 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안다. 나의 지혜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나는 자신을 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더 크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앞으로 나의 세상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다. 나의 교육 배경, 나의 유전자, 일상생활의 다양한 여건이 나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런 상태로 나는 과거의 범죄를 영원히 하나님을 보시라. 나는 앞을 내다보겠다. 나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 내가 영원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내가 선택할 것이다. 나의 결단은 언제나 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나는 나의 방식을 바꾸어서 노력을 적응하며 지향하고 방향을 있는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나의 마음은 미래의 해결안을 응시하고 과거의 문제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살려고 노력하겠다. 나는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하겠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결단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는 능력과 또 결단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은 수정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나의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일단 결단을 내리면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일 것이다. 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그 결단 사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몸은 열려서 묻는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앞으로 왜 하필이면 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나 나에게는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나? 라고 답변을 하겠다. 도전은 하나의 선물이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여정이 찾아오면 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겠다. 단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을 뿐 내 생각을 연구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경은 위대함으로 가는 예비 학교이다. 나는 이 예비 과정에 협박한다. 왜 하필이면 나지? 나에게는 안 되는 게 어딨냐? 나는 멋진 일을 해내고 말겠다.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 정체적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나는 내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읽었는데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뭔가 좀 느낌이 살아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 5분에서 한 30분 정도는 매일 소리 내어 긍정문을 읽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그 선조님들이 4살 때부터 뭘 읽었습니까? 천자문, 사서삼경을 읽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과거급제할 때까지 천자문이나 사서삼경을 몇 번 정도 읽었을까요? 뭐 수백 번 읽었겠죠. 수백 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심리학이 없었지만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소리 내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모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낭독을 안 하는 게 큰 문제예요. 공부를 하죠. 뭐 글을 쓰면서 문제풀이를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 내어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5분, 10분 정도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에 카톡으로 들어가시다가 두 번째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나의 잠재의식이 심는 독배감시라는 게 있어요. 나의 잠재의식이 심는 독배감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건 제가 쓴 건데 이거 한 20년 동안 이 자기 암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배달시켰어요. 이걸 크게 읽는 것만 가지고도 대공포증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심지어 조현병, 빙의까지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큰 소리.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칭찬하는 문장이거든요. 자, 제가 한 문장, 여러분들이 한 문장, 이거는 이제 길기 때문에 제가 약간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동문아,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동문아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하고 있어. 정동문, 넌 없어서는 안 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는 반풀된 사람이야. 네, 여기까지.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큰 소리. 네, 이거는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는 큰 소리를 읽을 때 효과가 나요. 그래서 산을 가거나 뭐 운전을 할 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큰 동대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울고 소리를 지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만남 환경이 속 시원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보면 참 좋은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NLP 체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체면 치료가 이제 왜 중요하냐? 자, 체면. 자, 체면이 뭔지 경험을 한번 해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난 체면에 걸려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체면에 걸려봤어요. 나머지는 체면에 걸린 적이 없어요? 일상에서 걸리고 있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체면을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체면 아침에 일어날 때 편안하죠? 네. 아침에 일어날 때 편안하죠? 그 편안함이 체면이에요, 체면. 눈뜨기 싫은 상태. 눈뜨기 싫은 상태. 그리고 이제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은 막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함 느껴보셨나요? 네. 그것도 체면이에요.
뭐 영화를 볼 때 또는 드라마를 볼 때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는지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경험해 보셨죠? 이것 또한 체면이에요. 그래서 체면이라는 것은 편안하면서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는 경험을 해보는 건데요. 근데 이왕 여러분들 오신 김에 체면을 한번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체면을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눈 뜨지 못하죠. 자, 편안하게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호흡하세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에 긴장을 풀어봅니다. 그리고 자, 위아래 눈꺼풀에 집중을 한번 해봅니다. 자, 눈 주변에 근육이 완전히 풀렸다고 상상하세요. 근육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풀렸어.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는 그 편안함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그 편안함. 근육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로 오시면서 정말 편안했던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정말 눈 뜨고 싶지 않아. 이대로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이런 편안함 느껴보신 적 있죠? 바로 지금 그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면 눈을 아마 뜨기가 싫을 겁니다. 아니, 눈을 뜰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눈 뜨기 싫을 겁니다. 물론 억지로 눈을 뜨려면 뜰 수가 있어요. 억지로 눈 떠야지 하면 뜰 수 있지만 아마 눈 뜨기 싫은데 그냥 이대로 있지 뭐. 이게 편안해. 막 그런 느낌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자, 정말 눈 뜨기 싫다. 눈 뜰 수 없다 생각하면서 눈을 한번 떠볼게요. 그렇지만 눈 뜨기 정말 싫죠? 정말 눈 뜨기 싫다. 억지로 뜨게 뜰 수 있죠. 자, 분이 몇 분 있는데, 자, 다시 눈 감아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마에 힘 빠지고, 양분에도 힘이 쭉 빠지고, 위아래 입술에도 힘이 쭉 빠진다고 상상하세요. 이마에 치아와 혀, 목성대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빠지고, 팔뚝에 힘이 빠지고, 팔꿈치, 손목, 자, 여기에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가슴과 배와 아래배에 힘이 쭉 빠지고, 덩거리, 엉덩이에 힘이 쭉 빠질 거예요. 허벅지, 무릎, 다리, 발목, 여기에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진 편안함을 느끼세요. 편안함을 느끼세요. 이 편안함 속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난 이건 반드시 이루고 싶어. 이걸 이루면은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이루면은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해질 것 같아. 그런 한 가지 목표가 있나요? 목표가 있으면은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자, 이 목표를 왜 이루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면은 어떤 점이 좋아집니다. 자, 어떤 부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좋아지는 부분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결과물들을 얻게 될까요? 자, 어떤 것들을 얻게 될까? 이 목표를 이뤘을 때 어떤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어떤 느낌일까?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목표를 이뤘을 때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하의 박수를 보낼까요? 이런 것도 머리에 한번 떠올려봅니다. 여기 다 상상이 되시고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음의 영화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큰 영화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이제 내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영화처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밝고 선명한 화면 속에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영화로 한번 쭉 상상합니다. 자, 영화 흘러간다고 상상하세요. 내가 이룬 모든 어떤 목표의 결과물들, 성공의 결과물들을 자, 영화 화면 속에 담아봅니다. 주변 사람들 칭찬, 축하, 박수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효과음도 넣어보시고. 어때요? 영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면 고개 까딱까딱합니다. 그러면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려서 다시 정지화면을 만드세요. 첫 장면, 정지화면. 이제 첫 장면 속에 주인공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호흡 쭉 하면서 영화 속에 들어가세요. 영화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느낍니다. 그 모든 걸 이룬 상태가 되세요. 자,
심호흡 쭉 하면서 그 성취감과 뿌듯한 자부심을 느껴봅니다.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집니까? 자, 좋아. 목에 닦았다 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난 뭐든지 가능해. 난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어. 난 성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내가 성공한 것은 당연해. 난 반드시 해낼 거야. 반드시 해내고 해낼 거야. 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잠시 후에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눈 뜨면 기분 좋고, 자, 자신감이 충만하면서 개운한 상태로 눈 뜬다. 자, 세번에 눈 뜬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진다. 둘, 온몸에 의욕이 생기고 에너지가 다시 솟아납니다. 셋, 눈 뜨세요. 자, 몸을 앞쪽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기분 어때요? 편안하고 조금 뭔가 될 것 같죠? 네. 자, 이 5분 자기 체면 그리고 시각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몸을 좀 이완시키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 자,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자, 이렇게 이제 체면을 한번 쭉 봤는데 이제 NLP를 체면에 결합시키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NLP는 자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한번 읽어볼까요? 자,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마음의 사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의 사용법. 내 마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을 좀 타고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언어의 사용법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언어. 그렇죠. 자,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긍정적인 또는 어떤 사랑, 감사 또는 어떤 설득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멋지죠? 그렇죠. 그래서 NLP가 뭐냐면 NLP는 마음의 사용법. 자, 마음의 사용법 시작. 마음의 사용법, 언어의 사용법. 언어의 네, 사용법.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바로 이제 NLP인데, 자, 이 NLP를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 자존감, 희망, 꿈, 목표 이런 탁월한 마음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언어를 또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어라는 돌을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져서 자,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어의 마술사가 될 필요가 있죠. 지금은 특히 어떤 시대입니까? 커뮤니케이션 시대죠. 맞습니까? 네. 자,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지금 강의도 이제 말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1대1로 뭐 상담을 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또 영업을 하거나 요즘은 특히 또 이제 온라인 뭐 줌이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2배, 3배의 차이가 아니라 어쩌면 수천 배, 수만 배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NLP에 관심을 좀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NLP를 활용하면 이제 마음의 프로그램이 수정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재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의식 레벨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의식 레벨 이거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표 의외로 많지 않네요. 자, 이 표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0이 뭐 용기, 긍정, 힘을 얻어 이렇게 이제 긍정과 부정의 이제 경계선인데 200 이하는 전부 부정이에요. 200 이상은 긍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2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지구촌의 80%라는 겁니다. 이 80%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게 몸에 병이 걸리고 마음에도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심리 상태가 될 수가 있고 인간관계도 힘들어.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또 부와 성공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마음의 레벨을 올려주셔야 돼요. 야, 마음의 레벨을 올려주셔야 돼요. 최소한 200 이상 올려주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상태에서 이렇게 레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의 마음의 레벨을 올리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무의식 상태의 레벨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NLP를 훈련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네. 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참사랑을 좀 같이 보는데요. 자아를 강화시키는 부분. 이 참사랑은 뭐냐면요. 내면이나 토양이 물과 그름을 제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외부적으로 보면 뭐 스피치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성격, 대인관계, 영업, 뭐 리더십,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그루의 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이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양이 메말라 버리면 나무는 잘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죠. 그래서 자, 우리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토양을 기름진 토양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스피치나 뭐 성격, 대인관계, 영업, 리더십 이런 외부적인 그런 성격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내면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마음의 면역을 키워야 된다. 자, 면역은 신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면역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걸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만남 나사랑 세미나 참여 시작. 참만남 나사랑 세미나 참여.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 아침에 모인 이게 뭐냐면 바로 참만남 나사랑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그리고 파이스 독서만 읽고 시작. 긍정 자기 암시문 발성. 이거 예, 좀 전에 우리 해보셨죠? 네. 느낌 어때요? 좋죠. 그래서 낭독하고 자, 크게 웃는 거 발성 훈련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긍정 대화 시작. 자기 긍정 대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좀 쑥스럽고 창피하거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복잡을 한번 해봐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 사랑하는 동문아 시작. 사랑하는 사람.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한 없어.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그래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는 충분한 그런 자원을 갖고 있어. 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어. 너가 원한다면 뭐든지 가능해. 네가 원한다면 뭐든지 가능해. 오늘도 좋은 날이야. 오늘도 좋은 날이야.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오늘도 멋진 하루를 만들어 보자. 오늘도 멋진 하루를 만들어보자. 세상은 너를 위해서 세상은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어. 좋은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반드시 해낼 거야. 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오케이,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나한테 들려주면은 기분 좋은 말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읽을 때 뭐 아마 밑줄 치고 싶은 그런 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메모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들려줄 거죠. 넌 할 수 있어. 넌 멋진 사람이야.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어. 자, 이런 좋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평소에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평소에 그 하던 말을 이제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나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반드시 해낼 거야.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자기와의 대화 한 3분 정도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감사일기 있습니다. 감사일기. 자, 감사일기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감사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과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키워야 돼요. 감사는 어떤 거냐면요.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부자의 마음을 만들고 이 부자의 마음이 또 어떤 부자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에너지는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마음은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에 가장 긍정적인 마음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감사라고. 그래서 이 감사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 쓰는 방법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자 정말 감사하고 싶은 거 있죠. 정말 감사하고 싶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안 표현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상적인 것, 뭐 숨을 쉬고 뭐 밥을 먹고 우리가 뭐 걸어다니고 일상적인 거죠.
이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세 번째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자동차 추돌 사고가 생겼다. 근데 자동차 사고가 생긴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안전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동차 사고로 죽을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몸에 병이 생긴 것도 감사한 일이죠. 자, 뭐 감기 몸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 몸을 더 소중히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까,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도 다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전에 내가 세운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나는 2022년이 되면서 뭐 어떤 목표를 세웠단 말이죠. 목표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5kg 몸무게를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지금 몸무게가 3kg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몸무게 감량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자, 정말 미래에 이루고 싶은 미래의 어떤 꿈과 비전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미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5년 이후에 이제 지리산 힐링센터를 제안될 거거든요. 자, 나는 5년 이후에 지리산에 심신 힐링센터를 오픈할 것이다. 그리고 그 힐링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울 것이다. 이 모든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사라는 것은 꼭 현재 상황만 쓰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고 싶은 목표도 감사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쭉 한번 보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참자로 가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힘을 키우다 보면은 참자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참자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나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말 기억하십시오. 자, 내 능력은 발휘되기를 원할까요? 발휘되지 않기를 원할까요?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의 능력은 발휘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죠.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자, 나의 능력은 발휘되기 위해서 아우성 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잠재 능력은 발휘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돼.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들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능력 아껴서 뭐 하겠냐 이거죠. 자, 이 세상에 저기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부유한 곳. 공동묘지라고 그래요. 공동묘지에는 능력을 아꼈다가 막 그대로 늘어놓고 이제 죽은 사람들의 능력이 막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사업가적인 재능이라든지 뭐 어떤 강의의 재능이라 이런 여러 재능들이 그냥 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묘지에 내 능력을 늘어놓고 죽지 말고 내 능력을 다 써먹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을 써먹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참 잘 실현하는 거예요. 자, 저렇게 되는 거죠. 자, 자기다움을 실현하면서 이렇게 참만남, 참사랑, 참자아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도움 되신 분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회에 지금 우리 참자 파트에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셔서 정말 수고하셨어요. 졸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안 졸렸어요? 네. 오늘 받은 이 에너지, 열정을 가지고 일주일을 힘차게 한번 살아보세요.
자, 너무너무 멋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듬뿍 받으셨나요? 네. 에너지 받으신 만큼만 우리 정동문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존경하면은 일어서서 박수 치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기립박수 아시죠? 자 기립박수로 정동문 교수님께 박수 드립니다. 우리 복숭아강에 기립박수의 문화가 있는데 어느새 우리 김호곤 원장님이 파악을 하셨네요. 자, 아마 우리 정동문 교수님이 얘기한 쓰리참, 참만남, 참자, 참사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제 모습입니다. 2008년도에 교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 3년을 제가 미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린 남의 눈치를 참 많이 보잖아요.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대신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에게 대접해주고 내가 싫은 거 상대에게 가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원한다? 이거는 도둑놈 신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우리가 함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더 멋지게 성장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우리는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봐주고 공감한다. 이런 마인드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